이게 매입한 시점, 지정이 된 시점, 또 어디에 내가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바뀌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기준점이 9억까지였잖아요. 그래서 12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세금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까, 이거에 대한 내용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양도소득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상당히 좀 예민하시죠. 양도소득세가 워낙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매입한 시점, 그 다음에 지정이 된 시점, 그리고 또 어디에 내가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건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는 건데 누더기가 됐죠.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바뀌는 내용들 좀 한번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조금 어렵지만 양도소득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요.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비과세 요건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9억까지였잖아요. 그렇죠? 9억이었는데 지금 12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세금은 얼마나 많이 줄어들까, 이거에 대한 내용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귀 쫑긋 세우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8월 달에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이 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가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시키겠다. 올려야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9억이라는 게 이게 고가주택 기준이었거든요. 고가주택 기준인데 지금 서울에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11억이에요. 12억 거의 육박하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현실에 맞게 이 고가주택 기준도 지금 12억 원으로 좀 상향을 지금 해주겠다라고 그때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 시기를 보면 법 개정 후에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양도 차익에 따라서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거주기간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채우면 40%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유기간 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따로따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양도 차익이 5억 원 이하면 지금 주는 40%를 줄 거고, 그 다음에 5억에서 15억 구간이면 최대 30%, 그 다음에 10억에서 15억이면 최대 20%, 그 다음에 15억 초과하면 최대 10%를 줄 거다라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얘는 지금 통과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한의 기산일을 변경한다. 어렵죠, 말이 어렵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누군가 A, B, C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C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팔았어요. C주택 팔고요. 그 다음에 B주택도 팔았어요. 그럼 A주택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럼 A주택에 남아있는 시점에서 얘가 기존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기산일을 어떻게 정했냐면 최초에 얘가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일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약에 내가 10년 거주했고 보유했으면 너 80% 줄게 이거예요. 너 근데 이 1주택자가 된 시점에 너 5년 거주했니? 그리고 너 5년 보유했어. 그럼 반이네요. 그럼 40% 줄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기산일을 최초 취득 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시 적용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다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신가요? 자, 그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에 기존에 취득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공제율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초 취득일이 아니라 자,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시 시작하세요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얘만 지금 조세 소위를 통과를 했고요. 예, 12억으로 상향되는 거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2일 정도에 이제 본회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조세 소위 통과를 못했습니다. 약간 여당하고 야당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요,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나오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신 분 많으시거든요. 상당히 좀 예민하신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됐구나. 예,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데, 1세대 1주택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데, 그러니까 1세대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잖아요. 예, 거주 10년 채우고 보유 10년 채우면. 그죠? 예, 최대 80%인데, 자, 우리가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을 해야 8% 받습니다. 1년이면 2년 미만이 못 받아요. 2년 이상 8% 받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8% 받는 것도요, 보유 기간이 3년이 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이면 이거 못 받는 겁니다. 요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얘 12%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기간은 3년 이상부터 카운팅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주택자 장독공 공제, 이거는 아직 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아직은 이번에는 뭐 조세 소위에 통과 못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지금 12억으로 상향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나, 이거를 한번 이제 보셔야겠죠? 자, 세금이 줄어드는 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상향이 된 게, 이게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지금 상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요, 먼저,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따라만 오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자, 어떤 거냐면 큰 폭의 틀은 그랬습니다. 큰 폭의 틀은, 자, 9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9억까지는. 만약에, 그러니까 예전에 9억까지 있을 때, 앞으로는 이제 12억까지 비과세지만, 지금 9억으로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만약에 이 9억까지는 빼주고 9억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억 되는 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고 9억 되는 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걸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비조정에서는 2년 보유만 하면은 9억까지는 이제 비과세니까요. 자,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요. 그러면은 총 양도 차익이 나오거든요. 총 양도 차익에서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9억. 이걸 빼면 그 9억 이상 내는 거에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이 나왔죠? 양도 차익에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0%다 그러면 40% 되는 금액을 빼줘요. 자,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우리가 기본공제 보통 250만 원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세표준액이 나오는 거죠. 예, 가세표준액이. 자, 그럼 이 가세표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요. 자, 양도소득세에 0.1%가 지방소득세죠.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곱하기 1점이라면 내가 내는 양도소득세하고 소득세 전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게 9억에서 이게 12억으로 지금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12억으로 바뀌는 거면 얼마나 이제 세금이 많이 줄어드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취득가액이 8억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금액이 15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거예요. 거주는 2년 했었고 보유는 3년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돼요? 얘 4, 32, 12%,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일 때, 1주택자이고, 이제 단독명의일 때 어떻게 되냐면, 자, 매도 금액은 15억 똑같죠? 그러니까 9억일 때, 12억일 때, 자, 취득 금액은 8억, 8억 똑같죠? 그럼 전체 양도 차익은 7억, 7억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 양도 차익에서 이게 줄어듭니다. 왜? 양도 차익이 여기서는 9억을 빼주는 거고, 여기서는 12억을 빼주니까 양도 차익이 많이 차이가 나요. 양도 차익이.
자, 그럼 양도 차익이 나왔는데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니까 20%에 5,600만 원을 빼주면 아까 뭐예요? 가세 표준이 나오겠죠. 얘는 또 여기서 20%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양도 차익 금액 자체가 9억일 때하고 10억일 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금이 어디까지 차이가 나냐?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고 그러면 이제 이 세율을 이제 곱해주면 되거든요. 세율을. 자, 세율을 곱하면 이제 누진공제가 좀 다릅니다. 세율이 틀리니까. 그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얘는 6,470만 원이 나오고 얘는 2,342만 5천 원이 나와요. 여기에 아까 지방소득세 10% 붙죠? 그렇죠? 지방소득세 10% 붙으니까 지방소득세. 자, 그러면 어때요? 양도차익이 한 4,600 정도가 나는 겁니다. 4,600 정도가. 예, 그러니까는 9억에서 지금 12억으로 상향이 됐다라는 거는 어찌됐던 양도소득세가 그래도 한 4, 5천 정도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명의,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동명의도 역시나 많이 줄어듭니다. 왜? 12억으로 늘어났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12억으로 상향되는 거. 예,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차익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기산일이 또 아까 그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12억은 지금 확정이에요. 12억은 확정이고, 지금 나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들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바뀌면 제가 또 바로바로 올려드려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이게 만약에 바뀌어버리면은 지금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게 통과가 안 됐다라고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이 됐다. 그래서 얘는 언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냐? 법 공포일 이후부터 어떤 분? 매도하는 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이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뭐 고민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죠? 예. 뭐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갈아타기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소액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예,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랑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